지금 우리나라를 흔히 가르는데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데 우리 보수는 있어요. 보수가 없으면 나라의 주축이 없어집니다. 보수가 괴멸되다 하는 것은 보수 당이 제 기력을 못한다 하는 것이지 우리 보수 세력, 보수의 기반은 아주 굳건해요. 그건 이런 보수하고 이제 진보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 진보가 없어요. 진보는 없고 좌파만 있습니다. 그것도 수구 좌파만 있어요. 이 교과서 내는 거 보면 완전 수구 좌파입니다. 어느 시대 좌파가 이런 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엿보던 체제 전쟁 이거 그냥 지날 일이 아니다. 또 우리가 참 피나는 투쟁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독재주의로 가느냐 혹은 전체주의로 가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여기 경제학자들이 말씀을 잘 드려주겠습니다.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서 반기업, 반시장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나온 말이 소득과 일자리를 마찰하고 한다면 마찰을 끌고 가는 말은 경제 성장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마찰을 앞에 놔놓고 말을 뒤에 갖다 놨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마차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마차가 앞으로 갑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망고 길이 아니냐?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자는 것도 아니냐? 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야 되겠다. 무너져야 우리 좌파 북쪽하고 손도 잡고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 정말 깊은 이구심을 갖다가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신노동 정책입니다. 여러분 슈퍼아시아라는 KBS에서 나오는 거 보셨죠? 그 저임금을 찾아서 낮은 임금을 찾아서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로 가는 거. 그 여기에서 기업을 하면 될 텐데 여기서는 기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부의 이런 규제 정책에 의해서는 기업을 도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바깥으로 나가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240만 개였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실업률이 9.9% 이건 유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세계는 호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조업이 겨우 70%밖에 가동하지 못한다. 서비스업은 344억이 적자를 봤다.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데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갖다가 이 정부 탁 틀어막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의료, 원격 진료 안 된다. 의료 때문에 일반 국민이 고통받는다. 서비스업이 의료법입니까? 의료법이 아닌데 의료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친노동, 친노조 정책이라는 건 나중에 너무나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어느 기업인을 만났더니 도저히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노조 때문에. 근데 일을 하려고 하면 노조가 딱 털어 잡는다. 노조가 우리나라 최대 기득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조의 기득권은 그 플러스 공무원 거기다가 이 정권의 정치인들 이게 아이언 트라이앵글입니다. 철의 삼각지대를 이루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것도 반개혁적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개혁을 하려면 공무수 줄여야 됩니다. 공무원이 적폐입니다. 공무수 내리가 망하지 않던 나라에 있습니까? 공무원 하나가 규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늘려가지고 일자리 만들겠다. 공공기업
거기에서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발상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반기역적이 되는 거는 공무수를 내는다는 반기역적이 될 뿐 아니라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 개혁의 대상을 개혁의 주체로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제도로 개혁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과거와 싸움을 하고 앉았다. 특히 이 좌파 정권은 어느 때 없이, 어느 나라 없이, 어느 시대 없이 보면 과거하고 싸움을 해요. 왜 과거하고 싸움합니까? 과거하고 싸움해서 과거에 활동했던 인물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적폐청산, 지금 이 적폐청산은 과거의 시스템이 잘못됐다. 과거의 규제가 잘못됐다. 법규가 잘못됐다. 그게 적폐다. 그걸 고치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시스템을 유지했던 사람, 운영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접근해서 청산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과거와 투쟁이 됩니다. 과거와 투쟁이 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거와 투쟁을 500년 동안 한 게 조선조입니다. 조선조는 이파에서 저파로 바뀔 때마다 적폐만 한 게 아니라 숙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 패. 적폐는 쌓인 패고 숙패, 묵은 패. 그리고 구패. 오래된 패단. 그 율곡 글도 보면 늘 구패일수하자, 구패일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직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존재 500년 내내 적패, 숙패, 구패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망할 힘도 없어졌어요. 그 일본 사람이 와서 망한 겁니다. 망은 저절로 망한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절로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폐 지금처럼 내서 과거와 싸움이 돼서 미래가 없습니다. 싸움은 미래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미 흘러간 과거, 없어진 과거하고 싸움하고 무슨 힘이 소득이 나옵니까? 그 과거의 적폐를 왜 그때 실패했을까? 그 좋은 안들을 내놨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를 연구하고 실패를 분석하면 그 적폐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자산이 돼요. 발전의 자산이 되는데 정말 거꾸로 하고 앉아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싸움해가는. 과거 없어진 과거하고 싸움을 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대상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 정권을 비판을 하면 소통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소통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불통인데, 이 정부는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합니다. 옛날 말에 겸청이라는 말을 썼는데, 겸할겸자에다 들을 청자, 널리 들른다. 이게 이제 소통입니다. 그 반대를 편신이라고 했어요. 편양, 한쪽을 치우칠 편자에다가 이 신자가 믿을 신자도 되고, 소식 신자도 되고, 일 신자도 되고, 널리들 듣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그걸 편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 지난 정부도 그랬습니다만 이 정부처럼 저렇게 소통을 편신으로 하는 게 있을까? 이 정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체제 전쟁을 하면 뭘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인가 한번 들어보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누군 누구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나고 하는 소리가 제발 혼내해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나온 말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옛말에 지식이 좁으면 괴상한 일을 많이 한다. 이게 옛날부터 쭉 해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한자로 말하면, 소소견, 적을 소자에, 바소자에, 볼견자, 견자가 견식이라는 견자도 되고, 지식이라는 견자도 됩니다. 견식이 좁으면, 적으면,
괴상한 일을 많이 한다. 괴상한 일은 마늘 따자 바소자 괴이할 개자 다소개라. 소소견 다소개. 지식이 짧고 견식이 짧고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하고 이러면 괴상한 일을 많이 해요. 이상한 일들, 기이한 일들 많이 합니다. 현재 정보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 막고는 우리 한국당밖에 없어요. 민주주의 정치라는 거 이건 정당 정치입니다. 한 정당의 행포에 대해서 다른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은 마땅히 그 임무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야당이라고 하는데 본 이름은 야당이 아니고 오포지션 파티 반대당입니다. 그 야당은 일본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야당에 대한 반대당. 그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반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을 때는 한국당밖에 없어요. 그 한국당이 그 제 몫을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면 보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보수는 그 나라의 주축입니다. 어느 나라 없이 보수가 주축입니다. 보수가 기반입니다. 주축이 무너지고 기반이 흔들리버리면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때는 괴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수 기반 위에 선 보수 정당이 오늘 우리가 당면에서 보듯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이 한국당 여러분들 이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도 고군분투하는 건 아니죠. 보수 세력이 뒤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분투하는 것만큼 뒤에 지원의 힘도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는데 우리가 다른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